있고 얘는 보통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요건 이제 굉장히 디스크리트한 상황이고 우리는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분포를 유니크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어떤 확률 분포를 유니크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니크하게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정의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 수리통계학이라는 내용에서 초반에 아마 막 이렇게 막 증명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내용을 알 필요 없고 우리가 결국 알아야 되는 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당연히 미분 가능해야겠죠? 미분 가능한 상황이어야 우리가 PDF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PDF를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한다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건 이제 probability mass 펑션이고요. 요건 probability density 펑션인데 density는 결국 밀도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의 확률 값을 사실 직접 계산하는 건 PMF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 확률이라고. 근데 우리가 probability mass 펑션 예를 들어 대부분 우리가 컨티뉴어스한 상황이 많은데 이런 식의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도 뭐야 PDF예요 이것도. 왜냐면 우리가 키가 굉장히 컨티뉴어스하게 뭐 얘는 키라는 베리어블이 존재할 때 얘는 컨티뉴어스하니까 얘는 이렇게 존재. 근데 실제 내 키가 뭐 예를 들어서 170 뭐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 값이 정확하게 171일 확률이 0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컨티뉴어스 하니까. 하지만 PDF는 0이라고 나타나지 않죠. 0이 아니라 실제 어떤 값이라고 나타나. 그러니까 0보다 큰 어떤 값이 나타날 테니까 얘는 실제 확률 값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 0임을 표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PDF라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는 걸 통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은 일반적으로 1보다 클 수 있어요. 확률 1보다 커? 되나? 네?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1보다 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넓이가 확률의 결정 아니야? 그러니까 CDF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이만 1보다 작으면 되지 이 값은 1보다 커도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PDF는 1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고 TF로 많이 나와요.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TF로 많이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할 건데 뒤에서 보면은 결국 디퍼런셜 엔트로피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거를 어떤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에서 보고 싶은 게 맞는데 이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디스크리트한 상황에서의 어떤 HX는 무엇이었죠? 엔트로피 익스펙테이션의 어떤 로그 PX분의 정확하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요게 이제 익스펙테이션이었는데 그럼 우리 아까 여기서 PDF로 얘 미분한 거 요걸 이제 PDF로 아까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쓸 수는 있는 거예요. 로그 fx 분의 1 이런 식으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differential entropy다 라고 부를 거고 그럼 얘가 얘 성질을 그대로 공유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왜 아닌지에 대해서 볼 거고 그래서 얘네가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기 전에 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예를 들어 여기에 0, 0.5 한 어떤 유니폼한 어떤 펑션이 PDF로 주어진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0과 0.5죠. 요 넓이가 얼마여야 돼요? 넓이 합이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 값은 얼마여야 될까요?
이것은 2여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0부터 0.5까지 fx분의 dx가 1이어야 되니까 저기가 요 값이 2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 엔트로피를 계산해보는 거죠. 엔트로피 계산해보는 거죠. 자, 엔트로피 어떻게 계산하냐? 로그 이 확률 PDF의 값 9대 1이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 컨티뉴어스한 거에서의 익스펙테이션을 아직 정의는 안 했지만 이거를 사실 어떤 적분을 해가지고 사실 하는 건데 이 값이 일단 얼마나 되죠? 마이너스 1에서 어쨌든 적분을 하는 거니까 이 값은 0보다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0보다 작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계속해서 말해왔던 건 엔트로피의 성질은 0보다 컸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에서는 이 값이 어떻게 될 수 있다? 0보다 작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금 다른 성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른 성질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 위주로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PDF를 아까 전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제가 0과 0.5로 설정했지만 실제로 A랑 B로 설정하면은 B-A분의 1이어야 얘가 실제로 값이 유니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설정해야 얘가 값이 1이 되는 거죠. probability가.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외워야 돼요. 식을.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이런 거 왜 외워?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자, 식을 어떻게 외우냐면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 제곱 분의 expectation of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으로 씁니다. 요식 정도는 좀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외워야 되고 보통 이제 여기가 뮤라고 해서 평균 값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요 넓이를 이제 시그마로 보통 표현을 해가지고 요 넓이의 폭 같은 거를 나타낼 수 있게 되겠죠. 요거는 지금은 막 그렇게 몰라도 뒤에 가면은 진짜 지치도록 할 거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뒤에서 말하겠지만 평균 값이랑 얘만 결정하면 누구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라는 파트들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 겁니다. 1D, 2D, 3D, 4D 뭐 멀티베리에까지 쫙 볼 거라서 이거는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럼 봐봐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을 만약에 바꿨다라고 쳐보죠. 그러면 여기다 써야겠다. 랜덤 베리어블 바꿨다고 쳐봅시다. 뭐 예를 들어 x가 1, 2, 3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쳐볼게요. 확률이 예를 들어서 얘는 0.5, 얘는 0.25, 얘 0.25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AX만큼, 그러니까 A만큼 곱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2만큼 곱해볼까요? Y 2, 4, 6 되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되겠죠. 0.5, 0.25, 0.25.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확률 분포가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확률 분포 자체는 똑같죠. 확률 분포에는 여기처럼 확률 변수를 바꿔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컨티뉴어스한 상황에서는 변합니다. 왜냐하면 예시를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0, 예를 들어 2분의 1에서 1까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는 뭐였어요? 0.5였잖아요. 왜냐면 여기 0.5니까 0.5가 아니다.
1이니까 요게 0.5니까 여긴 2여야겠죠? 2 이렇게 되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곱하기 2씩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2가 되니까 여기 1이 되니까 여기 얼마여야 돼요? 1이 1로 바뀌죠. 그럼 이거 뭐야? 확률 분포가 이렇게 변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확률 분포가 이렇게 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fx라는 PDF는 결국 영향을 받게 되고 이건 우리가 결국 확률을 합이 1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그리고 요거는 원 디멘션의 가우시안이잖아요. 요 정도까지는 조금 더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투 디멘션의 가우시안은 예를 들어 x1과 x2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이 랜덤 베리어블 존재할 때 그 가우시안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 먼저 얘는 어떻게 써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뮤에다가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죠.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벡터로 씁니다. 뮤1, 뮤2로 쓰고 시그마 1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쓸 거고 요 자리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시그마 1, 시그마 2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뭐가 붙냐면 코 에피션시가 붙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1이면 얘네 둘 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고 0이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 1이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이런 상관관계 예를 들어 요건 굉장히 논리니어한 상관관계잖아요. 이런 걸 잡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걸 잡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얘에 대한 정보가 뭐냐면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나와요. information theory입니다. 그 mutual information입니다. 얘네 둘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보가. 그러니까 mutual information이 우리가 막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리니어한 상황에서도 잡아낼 수 있는데 mutual information 진짜 좋은 이유가 비선형적인 관계도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utual information을 가지고 우리가 뭐 뭐라 하지 연구나 이런 거를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뒤에서는 조금 더 요 형태를 가지고 6을 써볼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다 스칼라 값인데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지금 요건 매트릭스고 얘는 벡터잖아요.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엔트로피를 다시 보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까는 라지 X 이런 식을 표현을 썼었죠. 컨티뉴어스 할 때는 스몰 h로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고요. 요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아까도 말했듯이 fx 요 값이 1보다 클 수 있죠. 왜냐하면 얘는 뭐기 때문에 PDF이기 때문에 1보다 커질 수 있는데 1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것은 요 값이 0보다 아니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로그 이 값이 음수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이 엔트로피가 음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컨티뉴어스 하면 이런 상황들이 막 일어난다고요. 네거티브가 될 수 있다. hx가 네거티브가 될 수 있다. 라고 쓸 수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볼 겁니다. 만약에 x가 컨티뉴어스하다라고 했을 때 fx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fx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요거는 확률 값이다.
아니다. 얘는 density다. 근데 얘를 이제 실제 어떤 값들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계산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한번 쪼개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요 것들을 델타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왜 이런 행동들을 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디스크리트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해주고 예를 들어 x 요걸 i라고 하고요. 만약에 i번째 어떤 델타가 x i 플러스 1번째 델타 사이에 있다면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값을 0으로 보냈을 때 델타라는 값을 보냈을 때 x라는 값은 어디로 가냐? x 델타라는 값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h x 델타라는 걸 써볼게요. 이거는 이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했으니까 저 값을 계산을 해보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px 델타 분의 로그 px 델타 i분의 1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델타 곱하기 fx i 델타 곱하기 로그 델타 곱하기 fx i 델타 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또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 i의 델타에서 i 플러스 1의 델타로 fx 오브 x의 dx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결국 델타 fx의 i 델타가 될 거라서 요거 있죠? 요게 요거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델타 fx i 델타에다가 요거 이제 쪼갤 수 있죠. 로그 델타분의 1 더하기 델타 fxi 델타 로그 fxi 델타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요거는 거의 뭐랑 비슷하냐면 로그 델타분의 1과 비슷하고요. 요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인테그랄 fx x 더하기 곱하기 로그 fx x분의 1 dx랑 비슷한. 자, 여기까지는 그냥 식을 쭉 쓴 거고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요 값이 있잖아요. 요거 우리가 0으로 갈 거야. 어쨌든 이거 0으로 가면 이거 뭘까? 무한대였죠. 요게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싶었던 스몰 hx. 그러니까 뭐냐면 디스크리트한 상황에서 엔트로피는 뭐냐면 어떤 무한대는 베이스라인을 깔고 그 베이스라인에서 얼마만큼 올라갔냐 내려갔냐 그거를 의미하는 게 얘예요. 그러니까 음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 자체는 당연히 0보다 큰데 얘가 음수가 될 수 있는 거는 그 베이스라인에서 살짝 떨어지냐 살짝 높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엔트로피가 사실 컨티뉴어스한 상황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정도까지 이해를 해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퍼런셜 엔트로피에 대해서 쭉 보였고요. 자, 그러면 얘가 언제 최대가 되고 가우시안이 맥시멈 엔트로피 펑션이다 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거를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인 게 hx라는 컨티뉴어스한 디퍼런셜 엔트로피가 음수가 될 수도 있다.
항상 음수라는 게 아니에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음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번에는 요걸 보일 거예요. 자, 얘랑 얘는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 g라는 게 존재할 때 엔트로피는 아까 전에 디스크리트한 상황에서는 엔트로피가 어떨까요? 동일해요. 왜요? 확률 분포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얘는 확률 분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요걸 이해하기 전에 아까 요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죠. 그러니까 X가 디스크리트하다라고 했으면 엔트로피는 이런 식으로 인버터블하게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Even if G is one to one 매핑이어도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Y가 AX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HY는 어떻게 되죠? 엔트로피의 로그 P, Y, Y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요거는 요 자리에다가 뭘 쓸 수 있냐면 아까 P가 아니라 F요. FY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이렇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얘는 A분의 1에다가 안에다가 fx 하고 저렇게 쓰면 되겠죠. 이 자리에다가 A분의 1 쓰고 곱하기 fx x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를 쓰면은 expectation에다가 로그 절대값 a에다가 더하기 로그 fx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얘에 대한 expectation이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로그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얘기 때문에 이만큼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가 달라져가지고 엔트로피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확률 변수를 바꾼다. 그래서 조금 더 컨티뉴어스 상황에서는 랜덤 베리어블을 바꾸는 걸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엔트로피 값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요걸 가지고 이제 디퍼런셜 엔트로피 그 다음에 이번에 컨디셔널 디퍼런셜 엔트로피를 한번 볼게요. 컨디셔널한 상황에서는 아까 어떤 식으로 정의했었냐면 여기 이렇게 정의했었잖아요. 이 정의를 가지고 쓰자면 자 아까 중요한 게 얘 분포가 뭐였어요? expectation의 분포 여기 쓸 수 있는 f x 기분 y였나? 아니면 x나 이게 되게 중요해서 다시 한번 보면 컨디셔널한 상황에서 얘가 요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x 기분 y가 아니라 x, y 둘 다에 대해서 보는 건데 그 이유를 조금 제가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x랑 y에 대해서 둘 다 어떤 픽스된 값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x랑 y에 대해서 둘 다 어떤 분포를 보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컨디셔널 엔트로피에서는 이런 식으로 fxy다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얘를 이제 로그 그럼 이건 그대로 f x 기분 y x 기분 y분의 1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뭐 계산을 하면은 인테그랄 f x 기분 y가 아니라 fxy 곱하기 로그 fx 기분 y xy 1 dx dy 이런 식으로 적는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hx 기분 y 이것도 쓸 수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로그 fxy xy 분의 1 요거기 때문에
얘도 표현하면 되겠지만 얘는 어떻게 쓰습니까? hy 아까랑 비슷해요. 얘는 hy 알고 나서 x 계산하면 그런 식으로 쪼개서 볼 수가 있겠다. 순서대로. 이거 외에도 mutual information을 보면 mutual information은 우리가 아까 전에 정의를 했을 때는 이거였어요. px 곱하기 py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요것도 여기서는 똑같이 쓰인다. py p xy 이런 식으로 똑같이 쓸 수 있다. 컨티뉴어스한 상황이면 뭘까요? 이 자리에 f만 오면 되겠죠. f만 오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이거를 계산을 실제로 하면은 hx에서 hx 기분 y 이렇게 돼요. 이거 그냥 쭉 나열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되고, 좀 비교를 해보자고요. 아까 전에 디스크리트한 상황에서는 hx랑 hx 기분 y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성질들은 다 공유를 하는 거야. 근데 뭐만 네거티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1대1 매핑일 때 얘네 확률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값이 달라질 수 있다. 요 사실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일하다라고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디스크리트한 상황에서는 엔트로피가 언제 가장 커졌어요? 맥시멈해졌지. 각자의 어떤 확률 값이 이런 식으로 같을 때 얘네가 맥시멈이 됐는데, 그러면 직관적으로 컨티뉴어스일 때는 언제가 최대가 될까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같은 거, 이거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일 때 같아집니다. 그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A랑 B 사이라고 그냥 제너럴하게 쓸 수 있죠. 그럼 X가 예를 들어서 A랑 B 사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언제 최대가 되냐? 요 값이 얼마나 될까? B-A분의 1일 때 얘네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럼 그 최대 값은 뭘까요? 근데 hx니까 expectation에 1 로그 여기에 b-a분의 1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b-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요걸 계산해주면 되는데 얘 어차피 똑같은 확률 분포일 테니까 얘가 최대가 되는 거죠. 로그 b-a가 최대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왜 자꾸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예시로 사용하고 그걸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러는지를 조금 보여주고자 하는 티어리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x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랬을 때 x 제곱의 expectation, 이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0과 x 사이의 expectation이니까 제곱의 expectation, 제곱의 평균. 이거 기억나지 않나? 이런 걸 보통 분산이라 하지 않나? 이 분산이 어떤 P보다 되게 작은 상황이 P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라고 할 때 엔트로피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 엔트로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expectation of x 제곱이 P보다 작은 상황일 때 그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게 하는 거는 가우시안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이거는 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어떤 가우시안 분포를 gx다라고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결국 보고자 하는 어떤 분포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fx다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결국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걸 보이고 싶어요. We will show fx라는 어떤 것들의 요런 한 이게 엔트로피잖아요. 요 엔트로피는 gx 로그 gx분의 1 dx 요거 일을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러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랑 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KL 다이버전스는 0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fx랑 g에 대한 KL 다이버전스 한번 적어보자는 거죠. 당연히 KL 다이버전스도 여기서는 expectation인데 그거를 인테그랄로 쓰겠죠. fx분의 이거 어떻게 쓸까요? 이건 알아야 하는데 로그 좀 헷갈려. 어디 분모가 어디고 분자가 어디고.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써주면 되고 얘를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인테그랄 fx분의 1 로그 gx분의 1 dx 빼기 fx분의 1 로그 fx분의 1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거를 그냥 인테그럴로만 컨티뉴어스하게만 바꿔준 거로 이게 뭐죠? hx죠. 근데 얘가 뭔지 한번 봅시다. 얘는 뭐예요? 자, expectation인데 이걸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fx라는 분포에 로그 gx라는 걸 계산해 준 거 아닌가요? 자, 그럼 얘는 미스매치잖아요. 얘보다 뭐가 더 클까요? 얘가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러면 expectation fx에 로그 g x분의 1이라는 거를 식을 좀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expectation fx 로그 자 gx 가우시안이었네요. 이 가우시안은 식을 어떻게 쓴다고요? 루트 2 파이 회사 제곱 expectation 아니야 지수함수 마이너스 x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 이런 식으로 쓰겠죠. 저걸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루트 2 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x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분의 1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얘는 쓰면 얘 어차피 앞으로 나오겠다. 그러니까 로그 루트 2 파이 시그마가 될 거고 플러스 2 expectation fx라는 건 x 제곱분의 2 시그마 여기 2 이렇게 붙어야 돼 제곱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아까 뭐라 했어요? 이걸 했으니까 2분의 1보다 작게 나네. 그럼 얘가 언제 최대가 되는 거야? 2분의 1일 때 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얘다 라는 겁니다.
네. 응, 응. 그게 가우시안이려면 여기에 이제 G여야 되겠죠? GX이려면 X 제곱분의 2 시그마 제곱이어야 되는데 얘가 2분의 1이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F가 G여야 되는 거니까 얘가 얘여야 이게 이걸 만족시켜주는 것 중에서 엔트로피가 가장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세상에서 모든 거는 다 가우시안으로 설명된다. 네. GX가 가우시안이어야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썼잖아요. 가우시안이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얘가 일단 이렇게 설명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x 제곱이 저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되려면 얘가 gx여야지만 저 가우시안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자세히 볼까? 네. 응? 근데 F에 대한 expectation, 이거 F에 대한 expectation. F에 대한 expectation이 네. GX는 가우시안이라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건데. 예. 응. 아,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요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리가 구하고 별이라 했을게요. 별에서 HX를 뺐어요. 그쵸? 요게 이제 KL 다이버전스고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 상황에서 얘를 쭉 풀어서 쓰면은 어쨌든 이렇게 되죠. 그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일단 되고 시간 제곱 그 다음에 expectation of fx 이렇게 돼요. 이제 이렇게까지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랑 뭐가 같게 되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썼었잖아. 근데 요거는 뭐야? 아 이거를 제가 이걸 잘못했어. 이걸 시그마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돼. 얘는 어쩔 수 없이 expectation of g의 x 제곱 이거 아니에요? 아니다. x 제곱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은 얘가 gx여야지만 최대가 된다는 거죠.
이해했나요? 네. 응.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분포가 아니 P다. P에 대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X라는 값은 expectation G X 제곱이라는 건 P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얘라는 거야. 그럼 요거 이거 식을 정리를 했을 때 fx보다 gx가 이렇게 무조건 커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 앞에 어떤 이런 텀이 붙어야죠. 얘랑 똑같은 텀이 붙어야죠. 그리고 그 2파이 이런 텀이 하나 붙어야겠죠. 정확하게 했으면 여기 p라고 써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 p라고 주장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얘는 이제 2p분의 x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expectation of gx 이렇게 되고 얘는 2분의 1이잖아.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얘 fx라는 건 뭐라 했어요? 2분의 1보단 작다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최대일 때가 그거니까 이 값의 최대가 가우시안이니까 그 가우시안이 아닌 그 가우시안일 때만 되는 거죠. 예. 네. 왜냐면 우리 가우시안이 그러니까 x 제곱에 대한 expectation 가우시안 값이 p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의 최대값이 p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우시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이거 이해됐을까요? 자, 이제 이건데요. 요거는 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랜덤 프로세스라 해서 제 수학과 학부 한 4학년 과정, 네. 통계학과는 수학과 학부 4학년 과정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랜덤 프로세스를 일단 같이 보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어떤 시계열 분석 이런 걸 할 때 랜덤 프로세스를 보통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운 바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n개의 데이터라기보다 랜덤 베리어블이 존재합니다. 이걸 랜덤 벡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보통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x 이런 식으로 쓰고요. xn분의 뭐 1부터 무한대까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랜덤 프로세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말 IID가 뭘까요? 이게 보통 막 논문 첫 장에 우리는 이걸 IID로 가정하고 할 거다. 아니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IID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특히 막 연합학습이나 이런 것들 할 때 데이터가 IID다, IID가 아니다 이런 말 쓰는데 이게 뭔 말일까요? I 중에 하나를 설명을 하자면 인디펜던트입니다. 되게 중요해서 쓰자면 independent 하나는 identical이에요. distribution.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이고 각각이 서로 영향을 안 끼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데이터를 IID로 분포를 시켰어는 무슨 말? 완전 랜덤하게 흐트렸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엠리스트에서 0부터 9까지 숫자가 있잖아요.
네, 데이터 분포를 이렇게 나눴다 쳐봅시다. 0부터 5까지 나누고 6부터 9까지 나눴어요. 이거 IID일까요? 아니죠. 왜냐면 가끔 봐봐. 0부터 5까지 최적화시킨 거랑 6부터 9까지 최적화시킨 거 두 개 모델이 같아야 돼, IID를 하면. 근데 얘는 완전 랜덤하게 흐트려 놓은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의도를 가지고 나눠 놓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IID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IID가 아닌 상황을 가정해서 문제를 만드는 것도 어떤 하나의 논문 주제가 될 수 있고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실제 프랙티컬한 거는 IID랑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IID로부터 차근차근 프랙티컬한 상황까지 가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아이덴티컬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코인 토스나 랜덤 다이스를 던질 때, 뭐 예를 들어서 i번째 값이 나 j번째 값이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런 확률 자체를 우리가 아이덴티컬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IID는 완전 끝쪽이에요. 거기서 한 차례 나간 요거, 그걸 우리가 First Order Markov Random Process다 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 유명한 디퓨전의 초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퓨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도대체 First Order Random Process라는 건 무엇이냐라는 걸 이야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자 P, X, N, X, N-1. 자, 표기가 어렵죠? 요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랜덤 벡터를 의미합니다. 1부터 N-1까지 우리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실제 그 N번째 그 다음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1부터 XN-1까지는 알고 있는 요게 XN- 위첨자로 쓰는 거고, 그럴 때 XN이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라는 거죠. 그럼 얘는 XN, 우리가 XN-를 벡터에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요걸 알 확률은 XN, XN-, XN, XN-,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사실 LLM 초반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다음 뭐 예를 들어서 XN을 예측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사실 그 앞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게 맞죠. 근데 First Order Markov Chain은 그게 아니라 얘만 알아도 그 다음 거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아까 전에 말한 표현으로 써보면 트리플렛이라고 해서, 얘를 알려면 얘를 아는 거랑 똑같죠. 만약에 우리가 X2를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X1이랑 X3는 어때요? 인디펜던트하네. 이거 뭐예요? 이겁니다. 트리플렛. 마르콥 체인을 만든다라는 게 저기서부터 사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쓸 수가 있다라고 써주면 되고, 요건 우리가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의미상 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아까. 그러니까 XY라는 것과 Y를 그냥 Y만 알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가지고 이제 어떤 것들을 해볼 거냐면 Transition Probability Matrix라는 걸 설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걸로 봐야겠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스테이시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6에서 1로 그러니까 1에서 6으로 가는 거 확률 2분의 1, 확률 2분의 1, 확률 2분의 1, 확률 2분의 1, 확률 이렇게 가겠죠. 2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다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xn 플러스 1은 xn에서 1을 더하거나 아니면 1을 빼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여기에다 이제 당연히 모두 6 정도를 해주면 됩니다. 각각 다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쓴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 x7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7번째 거는 뭐가 중요한 거죠? x5가 x7을 결정하는 x6. 그래서 이거 무슨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x5랑 x7은 인디펜던트한가요? 아니요. x6이 주어졌을 때는 인디펜던트한데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 xn 플러스 2랑 xn이 인디펜던트 하는 거는 언제? xn 플러스 1일 때야. 근데 얘가 뭘 의미하진 않아요? xn 플러스 2랑 xn이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확률적으로 한번 정의해보자면 pxn의 xn. 자, 요 위첨자 쓰면 뭐라 했죠? 랜덤 벡터입니다. 이 랜덤 벡터는 x1에서 x1 이렇게 존재할 때 px2, x1, x2, x1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px1, x1이 주어졌을 때 i는 2부터 n까지 p xi xi-1에 xi xi-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진짜 많네. 여기까지만 하겠다. 여기. 좀 어렵나요? 일단 일단.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봐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한 게 뭐냐면 어떤 상태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x1부터 xn까지 x1부터 그럼 xn까지 그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값들의 랜덤 베리어블이 다 존재할 거잖아요. 그럼 랜덤 벡터도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xi라는 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2, 3, k까지 있다고 해봅시다. 디스크리트한 상황이요. 여기서 이제 어떤 새로운 용어를 하나 정의할 건데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매트릭스라는 걸 정의할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요건데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probability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1일 때 1로 갈 확률. 그 다음에 아까 그러니까 1일 때 1로 갈 확률이 이거겠죠? 여기는 1일 때 2로 갈 그러니까 2일 때 1로 갈 확률. 얘는 2일 때 1로 갈 확률. K일 때 1로 갈 확률 이렇게 있겠죠? 여기는 K일 때 K1로 갈 확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야. 상황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확률 분포를 어떻게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아까 요 상황은 지우고 1은 없으니까 0이죠. 그 다음에 1, 2는 있으니까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2, 1도 있으니까 2분의 1이죠. 2 없으니까 0이죠. 0, 2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트랜지션 매트릭스 만약에 그러면 xi가 이렇게 k개씩 있다고 했을 때 이 매트릭스는 몇 바이 몇일까요? k 바이 k.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 p
u랑 v는 p xi 플러스 1이 u일 때 pi가 v일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uv는 행렬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인지를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파이라는 걸 다음과 같이 정해봅시다. 파이 i인데 사실 이렇게 정해봅시다. p xi 번째가 1에 들어가 있을 확률. 10%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얘는 xi일 때가 k일 확률이에요. 그럼 요건 당연히 디멘션이 몇일까요? 1부터 k겠니까 k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1 by 1 아까 여기 1 by 2 이런 식으로 정의했었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여기 xi 1일 때부터 xi가 k일 때를 보는 거야. 그러면 1일 때 그 다음 거 1일 확률, k일 때 그 다음 거 k일 확률. 얘랑 얘를 계산하는 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p i 플러스 1이라는 건 p에다가 파이 i 만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하면 i 번째의 그 x 값들이 어떻게 나올지 확률이 정해서 나옵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p 파이 i 플러스 1이라는 건 p 뭐예요? x i 플러스 1이라는 게 1부터 pxi 플러스 1이 k일 때죠. 그럼 그거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예를 들어 px i 플러스 1 xi에 대해서 우리가 1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 거기에다 기존에 있었던 파이 i를 곱하면 되는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다 라는 것까지는 이해됐나요? 자, 근데 여기는 first가 아니라 k도 있겠죠. 그럼 뭐야? 앞에 하나가 아니라 앞에 k번째까지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k번째는 다음과 같이 k번째 많이 안 할 거고 1부터 n까지 xi-k에서 i-1까지 xi-k에서 i-1까지 계산해주는 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정을 다 깔아놓은 이유가 디퓨전 랭귀지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게 뭔 개소리지? 특히 지금 말하는 거에 뭔 개소리지 싶을 텐데 디퓨전을 설명하기 위해 하는 거니까 정의를 받아들이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여기 다음 페이지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입니다. 자, 여기는 IIB였어요. 자, first order는 그 앞에 있는 하나가 영향을 끼치는 거였어. K번째는 그 앞에 있는 K번째가 영향을 끼치는 거였어요. 중간에 스테이셔너리라는 겁니다. 이 스테이셔너리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자, 일단은 제일 먼저 깔고 가야 되는 게 first order면 스테이셔너리 할까요? 이것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 x가 x는 지금 이거는 랜덤 벡터예요. 스테이셔너리 하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 x1부터 xn까지 어떤 랜덤 벡터들이 존재하겠죠. 얘네가 가지고 있는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존재하겠죠.
분포가 같다면 이렇게 씁니다. 디스트리뷰션이 같다. 얘랑 xt 플러스 1, xt 플러스 2, xt 플러스 n까지가 같습니다. 모든 t와 n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x1, x2, x3, xn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얘네 이제 아이덴티컬하게 마지널하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x1, x2, x2, x3 이런 분포랑도 그러니까 요 분포가 서로 똑같으면 요 분포가 똑같고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가 똑같으면 2, 3, 4, 3, 4, 5 이 분포가 똑같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스테이셔너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요 P라는 걸 정의했어요. 이거 뭐라고요?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고 요 파이는 i번째에서의 그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셔널 프로세스는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x1의 분포랑 x2의 분포랑 x3의 분포랑 이런 게 다 똑같은데 얘뿐만 아니라 x1과 x2의 분포랑 x1, x2, x3의 분포랑 x3, x4의 분포랑 똑같고 x1, x2, x3의 분포랑 x2, x3, x4의 분포랑 이런 게 다 똑같은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해요. 스테이셔널 프로세스가. 그럼 이 상황에서 만약에 probability가 만약 1에서 0, 1 확률이 2분의 1이고 x1이 1일 확률이 2분의 1이다 하면은 0과 1, 뭐 예를 들어서 0과 1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0일 확률이 2분의 1이고 1일 확률이 2분의 1이다 하면은 P1은 2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파이2가 어떻게 돼야 스테이셔널 프로세스예요? 이거 똑같이 2분의 1,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알파, 알파 이런 거 집어넣으면 probability 얘가 transitional probability matrix면 얘는 stationary process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가정에서 이거는 질문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석적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자, 어떤 특별한 some assumption에 의하면 이거 뭐냐면 state이 finite요. 그 다음에 aperiodic하고 irreducible 하면 자, first Markov process가 has a stationary distribution을 갖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i 플러스 1번째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존재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p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i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파이 스타가 아무리 이걸 계산해도 계속 이렇게 다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first Markov process를 만약에 이렇게 가정하면 이걸 쓸 수 있는 거니까 걔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가정 상황은 좀 몰라요. 이건 너무 어려워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만약에 내가 이걸 리미트를 씌웠다고 해봅시다. 리미트 씌웠다고 했을 때 파이 i라는 거는 이제 어떤 뭐 파이 무한대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냥 얘는 i 플러스 1 얘는 얘랑 똑같겠죠. i 플러스 1이랑 똑같은데 얘는 그냥 p에다가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pi 아니에요? 아니 파이 아니에요? 그럼 얘는 똑같은데 그럼 파이 u 값이 이 u 디스트리뷰션이 뭐라고?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서 U 디스트리뷰션들이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이렇게 하면은 디스트리뷰션.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1-알파, 알파, 1-알파 이걸 하면은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결국에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옛날에도 한번 물어본 적 있을 텐데 잉크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물이 이렇게 있어.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70%만 떼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30%만큼 떼와 이렇게 하나 섞어. 이거를 계속 무한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잉크만 있는 게 있고 워터만 있는 게 있어. 여기서 70% 떼와가지고 여기 만들어. 이거 30% 떼와가지고 여기 섞어. 그 다음에 여기서 30% 떼오고 여기서 70% 섞어. 그걸 무한대로 해. 그 과정. 그럼 마지막에 그 무한대 끝에 있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될까? 잉크와 워터의 비율. 에? 반반입니다. 반반 똑같아 분포가? 이게 스테이셔널 프로세스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이제 이걸 알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 x1, x2, xm까지 이렇게 있어. 잠시만요. 어차피 여기 꽂으면 되나? 네. 그래서 이제 좀 급할 필요가 없겠네. 자, 해보죠. 자, 우리 그러니까 지금 프로세스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요. x1부터 xn까지 다 쳐봅시다. 얘네가 다 그냥 1, 2, 3, 4, 5, 6, 7, k 번째의 어떤 숫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1, 2, 3, 여기 k까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probability가 지금 약간 1-알파, 알파 1-알파였는데 여기만 다 이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1-노이즈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여기 이제 k-1 이걸로 그냥 다 채워주는 거야. 근데 이 노이즈는 굉장히 작은 거니까 어차피 자기 자신을 갖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probability니까 xn 플러스 1이 i인데 여기가 이제 xn이 i일 확률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1 노이즈라고요. 그 다음에 probability인데 xn 플러스 1이 i인데 xn이 j, 그러니까 i랑 j는 다른 거를 의미하는데 그걸 우리가 k-1의 노이즈다 라고 하면 봐봐, 노이즈 합 1이죠. 노이즈 합 1이죠. 그러니까 확률 분포로서 다 가능한 거예요. 확률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두고 설명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아까 그 표현대로 다시 설명하자면 1, 2, 3, 4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얘가 자신이 될 확률 뭐라고? 1 노이즈. 노이즈 굉장히 작은 값에 거의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로 가는 거는 K-1의 노이즈. 얘가 여기로 가는 건 K-1의 노이즈. 얘가 여기로 가는 K-1, 얘가 여기로 가는 것도 K-1의 노이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잘 보면은 얘랑 이렇게 서로 바꿔줘. P랑 트랜스포즈 한 게 같지 않아요? 트랜스포즈 한 게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걸 무한대로 계속 우리가 해줬다 했을 때 파이라는 건 파이 스타 무한대로 갔을 때 얘는 뭐가 될까요? 확률 분포가 다 똑같아진다. 그럼 이 확률 분포가 다 똑같아진다?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파이 n이 되는 거죠. n 무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가정까지 봤으니까 이제 조금 NLP스러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런 딕셔너리가 있다고 쳐봅시다. 네, 성현, M, I, Iron, Man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 얘네들 각자 다 어쨌든 NLP는 숫자로 토크나이즈를 해야 되니까 3, 4, 5 뭐 이런 식으로 갔다고 쳐보죠. 그러면 I, M, Iron, Man 하면은 숫자로 뭐예요? 3, 2, Iron, Man 이렇게 쓰죠. 얘네를 각각 X1, X2, X3, X4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I, M, 성현 이런 게 있으면 I, M, 성현 이렇게 있는 거죠. 얘네를 다 X1, X2, X3다 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어떠한 센텐스가 있어요. 이거를 랜덤 프로세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probability transitional matrix가 존재한다면 이 아까 전에 뭐 어떻게 존재했죠? 1-랍니다. 1- 노이즈, 1- 노이즈, 1- 노이즈 이렇게 K by K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자, 잘 보면 이제 설명할게요. X1이 3이다. X2가 2다. X3가 4다. X4가 5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네가 얘네 가질 수 있는 어떤 확률 분포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값이니까 첫 번째 값에 대한 확률 분포 존재할 거고 두 번째 값에 대한 확률 분포 존재할 거고 첫 번째의 세 번째 값, 네 번째 값이라는 확률 분포가 존재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x1의 두 번째만큼 값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거기다 p만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값에 대한 어떤 값이다. 보통 3이겠다. 얘도 보통 2겠다. 얘도 보통 4겠다. 얘도 보통 5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p만큼 곱해주면 계속. 마찬가지. 여기도 p만큼 계속 곱해줄 수 있어요. 그럼 얘도 이제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요거를 이제 계속 어쨌든 뭐 여기서는 갑자기 운이 안 좋게 바뀌었어. 이렇게 7, 2, X3, 4, X4, 5. 물론 여기 3, 3, 3, 3 이렇게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이걸 무한대로 쭉 가져가. 그러면 x1에 n까지 왔어. 그럼 걔가 7, 뭐 예를 들어서 x2에 n, 얘가 뭐 예를 들어서 16, x2에 n, 얘가 막 29, x3, 4n, 얘가 막 61. 그러니까 이 숫자들은 다 이 딕셔너리에 있는 숫자들이에요. 얘네들을 막 무한대로 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얘네들이 어떨까요? 완전히 유니폼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이 다 유니폼해질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을까요?
얘네가 이제 심플, 유니폼해지고 인디펜던트해질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노이즈를 예측해주기만 하면은 거꾸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디퓨전 랭귀지 모델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잖아요.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이런 건데, 첫 번째의 분포를 F세타라고 해서 노이즈를 예측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값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X 두 번째는 F세타 X 세 번째 값에서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예측해주는 요 예측값, 그러니까 요렇게 돌아갈 수 있는 세타만 알 수 있다면, 세타 아니라 노이즈만 알 수 있다면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완전 랜덤하게, 완전 랜덤 노이즈로부터 얘만 예측하게 할 수 있으면 한 번에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센텐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게 디퓨전 랭귀지 모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게 가장 최근에 어떤 랭귀지 모델을 빠르게 만들어낼, 학습은 오래 걸리지만 인퍼런스는 빠르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앞에서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요런 것들이 이제 디퓨전 DLM 랭귀지 모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다라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네, 첫 번째 probability와 information theory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 번에 할 거는 estimation theory인데, estimation theory에서 일단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저는 이제 요거를 항상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estimation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도 존재하고 논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도 존재하는데, 논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은 머신러닝에서 배우고,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likelihood가 뭔지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확률은 우리가 앞에서 막 주구장창 했던 얘기인데, likelihood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 우리에게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만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가정에서 뭐가 가장 알맞을 것 같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거야, 어떤 게 그 가장 괜찮은 분포인 것 같아요? 왜요? 네. 두 번째 같지 않아? 왜냐면 첫 번째는 너무 이 0에 가까운 게 많은데, 그게 뭐냐면 이 값들의 곱이 제일 큰 게 사실 가장 이 우리가 결정하기 괜찮은 거 아닐까?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그 기준점이 되는 게 likelihood입니다. 그럼 그 likelihood는 뭘까요, 여기서? 그 실제로 이 데이터 포인트에서의 우리가 만약에 어떤 값이라고 예측을 했을 때 그 데이터 포인트들에서의 확률 값들을 다 곱한 게 likelihood 아닐까요? 그게 likelihood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probability입니다. 그래서 likelihood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하다 보면 그게 제일 고민되는데, 그거는 결국 우리가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파라미터 뭘까요? 가우시안에서 네, 뮤랑 시그마죠. 뮤랑 시그마 막 움직이면서 어떤 뮤랑 시그마에서 그 확률들의 곱이 제일 클까? 그러려면 제일 큰지를 찾아내려면 결국 미분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뮤랑 시그마가
벡터가 될 수 있고 매트릭스가 될 수 있는데 벡터랑 매트릭스에 대해서 그 값들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려면 벡터를 미분할 수 있어야 되고 매트릭스를 미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벡터랑 매트릭스에 대한 미적분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 뒷부분에서 할 얘기고, 이 뒷부분에서 결국 우리가 평상시에 통계학 인문 이런 수업을 들으면 공식들이 막 나열돼 있고, 근데 그 공식들이 사실 이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ML이나 여기 뒤에서 나올 여기 ML이나 MAP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거 하죠. 평균을 가지고 X를 만들었는데 그 X의 expectation이 결국 U가 된다. 이런 통계적 추정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다 거기서 고등학교에서 다 생략한 내용들이 여기에서 다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되게 중요해요. 여기 MMSE와 MSE 같은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 제일 어려운데 멀티베리어블 가우시안 부분들을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